K-팝 센세이션을 일으킨 걸그룹 뉴진스. 그리고 뉴진스맘이라 불리며 멤버들과 깊은 교감을 나눠온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 이들의 관계가 모회사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파국을 맞이한 이후 결국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이브의 아일리 표절 논란, 음반 밀어내기 의혹, 그리고 무엇보다 미니진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등 10가지에 가까운 사유를 들며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본 1심 법원의 판단. 그 결과는 뉴진스의 완패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30일 어도어와 뉴진스가 체결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니진 대표가 없는 어도어는 의미가 없다고 외쳤던 뉴진스. 그런데 법원은 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신뢰 파탄이라는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약 유지를 선언한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심층 분석합니다. 법원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신뢰는 주관적, 계약 의무는 객관적. 법원이 뉴진스의 신뢰 파탄 주장을 패척하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핵심 논리는 주관적인 신뢰의 문제와 객관적인 계약, 의무 위반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니진 대표의 지위는 전속계약의 중대사항이 아니다. 뉴진스 측의 핵심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니진 대표의 프로듀싱을 믿고 계약한 것인데 하이브가 민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하여 프로듀싱에 공백이 생겼다.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뒤에도 여전히 어도어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였고 프로듀서 업무의 대표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민 대표에 대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민 대표 개인에 대한 신뢰가 계약의 전제가 되었다는 뉴진스 측의 핵심 주장 자체를 패척했습니다. 둘째, 신뢰 파탄의 귀책 사유는 오히려 미니진 측에 있다. 법원은 오히려 미니진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기 위해 소송전과 여론전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 부모들을 내세워 하이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한 후 해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신뢰 파탄의 1차적인 원인이 하이브가 아닌 민 전 대표 측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셋째, 뉴진스가 제기한 나머지 계약 위반 근거 모두 배척. 뉴진스 측은 아일리 표절 문제, 음반 밀어내기 의혹, 사생활 유출 등 수많은 불만 사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일리 콘셉트는 상표권 대상이 아니며 어도어가 오히려 하이브에 항해 메일을 보낸 뉴진스를 보호하려 했고 음반 밀어내기 의혹은 민 대표의 하이브 공격 수단이었을 뿐이며 사생활 유출건에 대해서도 어도어가 삭제 조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계약 해지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법원의 의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지적을 했습니다. 전속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 의무 불이행, 외관을 만들어 분쟁을 심화시킨 다음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금 규정을 피해 아무런 부담 없이 계약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신뢰 파탄을 이유로 계약을 깰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입니다. A와 B가 7년짜리 전속계약을 맺었는데 어가 계약을 깨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냥 나가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때 A가 B의 사소한 잘못을 부풀리거나 B의 모회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너희와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일 못하겠다 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주관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객관적인 의무를 상대방이 명백히 위반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뉴진스 측이 주장한 여러 불만 사항들이 어도어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채무 불이행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이 갈등의 배경에 미니진 전 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있으며 뉴진스 측이 이 분쟁을 빌미로 위약금 없이 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뢰 파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뢰가 깨졌다는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유효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계약에 손을 들었지만 상처뿐인 1라운드. 뉴진스는 어도어에 남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K-팝 역사상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전속계약 분쟁의 1심에서 뉴진스 측이 제기한 모든 계약 위반 및 신뢰
파탄 주장을 배척하고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미니진 대표 개인에 대한 신뢰가 전속계약의 전제가 될 수 없으며 하이브와 어도어의 행위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판단일 뿐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뉴진스와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가 과거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진스 측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를 선언했습니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며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양측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K-팝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 아티스트와 최고의 프로듀서 그리고 거대 자본이 얽힌 이 비극적인 분쟁의 1라운드는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나지 않은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